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직접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직접적으로 맞서며 대놓고 적대국처럼 대하라는 말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잠재적인 손해까지도 전부 떠안으며 복종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고, 이를 통해 미국만 이익을 보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요구에 한국의 결단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서의 한국의 목소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며 모두가 한국이 보여준 모습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트럼프의 협박과 다름없는 위협 앞에서 한국이 어떤 대응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출신의 국방 전문기자 마이클 헤런이라고 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행보 때문에 저는 거의 백악관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하며 살고 있죠. 트럼프는 마이크에 몸을 기댄 채 불빛 아래서 눈을 반짝이더군요. 한국은 우리에게 3,500억 달러를 빚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기술, 시장, 선의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먼저 현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미국에 협력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기자석에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어요. 한 독일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한국이 그랬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닌걸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설은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박수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제 연극의 행위, 전략이 아닌 공연이었죠. 모든 것은 트럼프 자신에 대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연극이었어요. 트럼프의 제스처는 더욱 넓어졌고 그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의 방위 공장을 재건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효과가 있는 것을 가져와서 다시 미국식으로 만들고 세계가 주도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숨결에 그는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믿기지 않아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 한국의 기술을 원하면서 한국의 엔지니어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트럼프는 한국의 두뇌는 원했지만 존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청사진은 원했지만 손은 원하지 않았죠. 이건 애국심으로 그려진 위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치 다시 독립을 선언한 것처럼 깃발을 흔들며 포효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감의 의상을 입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소음 뒤에는 깨지기 쉬운 무언가, 즉 미국의 통제감이 깨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모든 네트워크에서 헤드라인이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 방위 공정성 위에 한국의 3,500억 달러 요구, 백악관, 한국의 K9 곡사포 국산화 추진, 미국의 무기고 한국 기술로 재탄생, 서울에서는 혼란이 분노로 번졌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의 고급 방위 하드웨어를 공급한 동맹국에 3,500억 달러의 현금과 기술력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의문을 제기했죠. 물론 유럽 국가들도 투자를 약속했지만 선불을 요구받지는 않았습니다. 헌금을 요구받은 일본 기업은 없었죠.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관계자들이 이를 전략적 레버리지라고 부르더군요. 아이러니는 불타올랐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건설, 정제, 수출 등 연합방위 산업의 조용한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력 자주포인 K9 썬더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신뢰성과 정밀성으로 존경받는 표준 자주포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미 육군조차도 한국의 사격 통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훈련 시뮬레이션에 채택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의 혁신으로 혜택을 받은 미국 정부는 서울을 파트너가 아닌 채무자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언론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기업의 냉정함으로 이를 정당화하더군요. 그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은 미국의 보호 아래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그에 대한 공정한 기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의실 내 모두는 가만히 있었어요. 마침내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변인은 얇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균형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적었어요. 균형, 외교 복장을 한갈취의 가장 유력한 변명이 될 것입니다. 며칠 후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회의에서 미 국방부는 다시 한번 전쟁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부드럽고 의존적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 미국에서 우리만의 K9 자주포 시스템을 생산할 때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말이죠. 라고 선언하더군요.
그는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손짓을 하며 빨간색, 흰색, 파란색으로만 칠해진 한국 디자인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똑같아 보이는 자주포를 보여주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미국산이라고 자랑스럽게 적혀 있더군요. 기자들은 조용히 웃었지만 아이러니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한 퇴역 해병대원이 미국은 현실적으로 자국 전차인 에이브람스를 일정에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만들겠다고요? 진심인가요? 라고 속삭였죠. 한편 서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차분하지만 수술적인 반응을 보였죠. 한국의 국방기술 수석 협상가인 민재훈은 조용한 회의실에 자문위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수출 데이터로 가득 찬 스프레드시트를 스캔하며 미국은 지금 협력보다 현금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규율로 자신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최혜린 산업정책실장이 안경을 맞췄어요. 그들은 협상하지 않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동맹국을 얼마나 멀리 밀어붙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절하자. 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나약해요. 사실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꿈쩍도 안 했죠. 리처드 홀츠 국방부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효율성은 미국의 감독 덕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그들의 시스템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미국 경제학자들조차 이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K9 공장 시설을 건설하면 비용이 4배로 증가하고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며 여전히 한국의 하위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국이 전적으로 도와줘야 5년이지.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면 10년도 더 걸릴 판국이었죠. 수학은 무자비했어요. 미국은 독립을 원했지만 그 독립의 청사진은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에 찍혔거든요. 저는 퇴역한 육군 물류 담당자에게 트럼프의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씁쓸하게 웃더군요. 사막에서 쌀을 재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온실을 지을 수는 있지만 씨앗은 미국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의 것이죠. 그렇게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일시불로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K9 자주포 공장을 짓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이에 대해 생중계 협상까지 진행하며 한국으로 하여금 국제 망신까지 줘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이곳 협상장에는 지구상의 모든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륙 전역에서 20억 명 이상의 시청자가 외교로 위장한 장관을 목격하려고 했죠. 무대는 워싱턴에 있었지만 관객은 바로 3개였습니다. 저는 보도 섹션에 앉아 헤드셋을 착용하고 화면 위에 디지털 타이머가 실시간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카운트다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트럼프 팀은 이 대중을 원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실시간으로 굴욕을 당하며 결국 미국의 제안에 무릎을 꿇기를 원했죠. 빨간불이 켜지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쓴 대본을 읽는 남자의 자신감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공정의 순간입니다. 그의 어조는 웅장하고 무거웠습니다. 미국은 투명성, 책임성, 지불을 추구합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만약 이를 거절할 시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간단합니다. 그의 옆에는 리처드 홀츠 미국 국방 차관보가 턱을 꽉 조이고 노트와 카메라 렌즈 사이에서 눈을 깜빡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커다란 미국 국기가 배경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었고 그 주름은 갑옷처럼 빛나고 있었죠. 테이블 건너편에는 한국의 민재훈 외교관과 최혜린 산업정책국 국장이 앉아 있었고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는 노트북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일한 생명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측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숫자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기초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홀츠는 찡그렸습니다. 이번 협상의 기초는 빚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빚을 졌어요. 아니요. 민 협상관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초는 기여입니다. 뒤에 있는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순간 기술적 결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최혜린이 써서 K-디펜스 에볼루션이라는 작은 드라이브를 삽입하고 조용히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면 진실부터 시작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작업자들이 겨울 안개 속에서 탱크 선체를 용접하는 회색 흑백 영상, 금속이 복도를 부딪히는 소리. 내레이션도 캡션도 없었어요. 그저 노동의 리듬만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영상은 바뀌었습니다. 창원의 고속 조립 라인, 레이저 82 K9A2 썬더라는 단어를 완벽한 강철로 새겼습니다. 대조적인 장면은 숨막히는 장면으로 단 50년 만에 탄생했어요. 최 국장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은 탱크를 방수포 아래에 용접하여 기계에 눈이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비행 중에 스스로 궤적을 재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발전을 이루었죠. 한 세대만의 희소성에서 정밀성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녀의 어조는 반항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이고 거의 임상적이었죠. 현재 53개 국의 군대가 한국 방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실패는 한 번도 없었죠. 홀츠는 감동 없이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벗어나지 마세요. 하지만 민 협상관은 태블릿을 화면에 연결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공급망, 유지 보수 네트워크, 전자 부품 소식 등 데이터가 벽을 채웠어요. 민 협상관은 한국이 72시간 동안 수출을 중단하면 전 세계 포병 공급이 62% 감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준비 태세가 40% 감소합니다. 태평양 함대 표적 시스템은 보정을 잃죠. M270 다중 발사기의 절반이 업데이트 수신을 중단합니다. 96시간 이내에 유타 공장의 생산이 중단됩니다. 숫자는 계속 증가했고 붉은 선은 정맥이 말라붙는 것처럼 지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프레스 갤러리는 침묵에 빠졌어요. 홀츠의 미소조차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국방부 보좌관이 다른 보좌관에게 속삭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은 인정에 겨워 조여졌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허구가 아니라 자체 조달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최혜리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은 의존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위 8개 포병 프로그램은 한국 부품을 직접 또는 하청업체를 통해 통합합니다. 우리는 미국 방산 무기에 들어가는 필수품인 액추에이터, 퓨즈 센서, 반동 교정기를 생산하죠. 그리고 한국은 지체 없이, 스캔들 없이, 신용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그 위에는 미국 방위 대기업인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그루먼의 로고가 한국 공급업체와 가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홀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과의 모든 파트너십은 미국 경제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채가 아니라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홀츠는 턱을 꽉 쥐었습니다. 파트너십은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 우리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한국은 미국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민 협상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재배치하도록 하세요. 한국은 미국에 대한 부품 공급을 끊을 테니 다른 국가를 알아보라는 말입니다. 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과연 미국이 한국 없이 할 수 있을까요? 효율성은 기계의 산물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산물이죠. 그러니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도식을 제기했어요. 한국의 생산 주기는 합금에서 알고리즘까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K9 배럴에 사용되는 강철, 화재 제어의 AI 안정제, 전자제품의 습도 센서는 모두 운송 반경 2시간 이내에 제작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 인프라를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엄두도 못 내고 있죠.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국장은 한국의 파운드리는 단순히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합니다. 모든 부품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모든 고장이 사전 분석되며 모든 배송 시간이 밀리초 단위로 단축되죠. 만약 미국이 한국 공급업체 한 곳을 교체하면 그대로 체인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방위 산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위 산업 그 자체죠. 홀츠는 비웃었습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그건 오만입니다. 최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물류입니다. 군중은 긴장한 채 웃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반박하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데이터는 수사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미국 기자들조차 움찔하게 만든 부분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무역부가 승인한 시뮬레이션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한국이 72시간 동안 국방 수출을 중단한다는 가상의 KXC 시나리오를 모델링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레이더 보정 능력은 70% 감소했어요. 태평양 포격 준비 태세는 41%로 떨어졌죠. 폴란드와 알래스카에서 연합군의 합동 훈련이 동결되어 동기화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던 영국 국방부조차도 현장에서 지휘 동기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미 국방부 장교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모른 채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눈이 멀어졌어. 한국이 공급을 끄는 것 하나로 말이야. 최 국장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국 대표단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의 자제는 분노보다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민 협상관은 홀츠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안정을 유지하고도 안정 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장은 팬데믹과 부족을 겪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예산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시스템을 수리했어요. 그럼에도 박수조차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존중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방송 옆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채팅 스트림에서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 데이터인가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방위의 중추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몰랐죠? 이젠 미국 시청자들조차 트럼프의 한국 협박에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홀츠는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봤자 부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수요는 계속됩니다. 민 협상관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하청업체와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어를 유지하는 인프라와 협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2005년 이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이 벌어들인 누적 순이익이 약 2,870억 달러에 달한다는 그래프였습니다. 해리는 이 수치를 가리키며 자, 이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세금 때문이 아닙니다. 관세 때문이 아닙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면서 많은 이익을 누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뢰 하나만 믿고 이에 대해 불평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가슴을 누르고 모든 숨결을 더 무겁게 만드는 종류였어요. 저는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굴욕을 기록하러 온 기자들은 이제 게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홀츠조차도 메모 작성을 중단했고 펜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원격으로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는 반쯤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 국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미국은 이미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노가 아닌 박수로 방이 터져 나왔어요. 기자의 박수로 시작되었고 관객들조차 일어설 때까지 또 다른 박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대표단은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노트북을 챙기고 약간 고개를 숙인 채 눈부신 조명 아래로 걸어나갔고 초강대국의 어안이 벙벙한 침묵을 뒤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라이브 피드가 전 세계 방송 화면에 깜빡이며 워싱턴과 대전 외곽의 조용한 산업단지인 한화 디펜스 캠퍼스를 연결했습니다. 전시장이 아니었어요. 박수보다 침묵이 더 권위를 지니고 있는 정밀한 사원이었죠. 살아있는 금속처럼 반짝이는 로봇팔 옆에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동작은 정확히 1mm에 불과했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을 가로질러 이동하자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장갑에 기름기를 닦아냈습니다. 이 렌치, 그는 K9 썬더 1400대를 제작했다. 라는 간단한 강철 도구를 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윤석 선임 엔지니어로 차분한 목소리는 아무도 보지 못한 1000번의 승리의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이크론 단위로 측정되는 인내심이죠. 그의 뒤에서 로봇팔이 거의 외과적 정밀도로 자주포에 총구를 조립했습니다. 반딧불이처럼 불꽃이 튀었다 사라졌어요. 안전 고글을 쓴 학생들은 포탑 전체가 12분 만에 장착되는 것을 전망대에서 지켜보았는데 이 과정은 한때 미국 공장에서 3시간이 걸렸던 작업이었습니다. 피드의 화자는 현재 한국의 조립 효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89.6% 높습니다. 라고 설명하더군요.
이 수치는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볼트는 완벽하게 미끄러졌습니다. 센서는 조화롭게 녹색으로 깜빡였죠. 이건 제조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안무였죠. 또 다른 분할 화면에서는 LG 이노텍과 한화 시스템즈의 엔지니어들이 원격 회의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정장을 입은 것이 아니라 노트와 얼룩으로 덮인 실험실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칩을 들고 이것은 AI 기반 반동 안정제입니다. 압력, 온도, 각도를 0.0002초마다 읽어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 기능이 없으면 K9의 정확도가 46%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토의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의 보정 모델을 사용합니다. 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첨단 시스템 덕분이죠. 또 다른 엔지니어인 이노텍 열 부서의 한 여성은 한국이 개발한 열 센서는 자가 학습 중입니다. 과열 4초 전에 무기 온도를 예측하고 공기 흐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사막 작전에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화면은 현장 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핀란드 군인들이 마이너스 30도 눈 속에서 K9 썬더를 테스트한 후 섭씨 45도 사막 열 아래에서 호주 부대가 사격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에서조차도 조주는 완벽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실패율 제로입니다. 라고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도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주포는 이상적인 기온에서만 제대로 작동하므로 실전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죠. 오직 한국 자주포만이 전 세계 어느 극한의 환경에서도 제대로 동작합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방은 고요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조립 라인 문화를 조롱했던 미국 분석가들은 이제 실제 엔지니어링이 어떤 모습인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칩, 모든 회로, 모든 볼트는 빌린 것도 아니고 라이선스를 받은 것도 아닌 한국에서 설계되고 정제되고 있었어요. 해리는 표주 점화부터 화재 제어 AI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스템은 100% 한국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토가 사거리 연장과 신뢰성을 요청했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저렴해서가 아니라 정확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말은 자부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처럼 들렸죠.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한 국방부 고문은 다른 고문에게 속삭였습니다. 공급 생태계를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동기화되어 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고요? 저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다른 고문은 숨죽여 대답했습니다. 그럼 구매해야겠네요. 한국으로부터요. 하지만 이미 모든 센서, 안전기, 모든 스마트 퓨즈에 한국에 숨겨진 건축가들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실시간 피드는 한국 첨단 연구시설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되었어요. K9 유닛의 홀로그램 모델이 공중에 떠 있었고 내부는 투명한 파란색으로 렌더링 되었습니다. 데이터 라벨이 뜨면서 모든 내부 부품이 희미한 빛을 내며 펄싱되었습니다. 티타늄 세라믹 하이브리드 반동 마운트, 나토 표준보다 73% 가벼움, 위상 편의 10코어, 212%긴 수명, 마이크로 퓨즈 시퀀서, 오류율 0.002%. 각 사양은 한 줄의 시처럼 정밀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청중석에 있던 한 미국 대령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국산이라고요? 화면 속에서 선임 엔지니어 김윤석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한국은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버렸죠. 그게 우리의 성공 비결이고 당신들은 절대로 우리를 베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 한국 엔지니어들이 아무도 넘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유럽 열화상 특허를 넘어선 과정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대신 역설계를 통해 프로세스를 재정의했어요. 2010년까지 이들은 원본보다 2배 더 효율적인 국산 모듈을 생산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자체의 여러 포병 플랫폼을 포함하여 전 세계 첨단 포병 플랫폼의 60% 이상을 구동하고 있죠. 그러나 더욱 소름 돋는 통계는 폭격처럼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형 반동 댐퍼는 무기 스트레스를 37% 줄여 배럴 수명을 7년 연장했습니다. 이들의 AI 궤적 시스템은 미국 M109 팔라딘의 탑재 시스템보다 3.2배 더 빠르게 발사 솔루션을 계산했죠. K9의 목표 편차는 40km 지점에서 0.18m도 채 되지 않았고
이건 국방 기자석을 놀라게 할 정도로 정밀한 수치였습니다. 피드가 끝나자 미국 대표단의 얼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고, 보이지 않는 무기고는 자랑할 필요가 없는 엔지니어들의 교율 속에 한국 공장의 조용한 정밀함 속에 있었어요. 나중에 복도에서 최혜린을 만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 이 방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진짜 웃긴 게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은 돈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기억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자주포 공장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그대로 베껴가려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저는 찡그렸습니다. 기억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모든 센서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기억, 즉 실패, 배고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프레임에 여전히 얼어붙은 화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이 붙은 K9 시스템의 빛나는 청사진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세계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심장 박동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엔지니어들이 멈췄다면 내일 글로벌 방위 네트워크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전 세계 인공위성은 표류하고 레이더는 더듬거리며 자동화된 대포는 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먼저 느낄 것은 한국이 복수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를 살아있게 한 조용한 맥박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회의실은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프로젝터의 윙윙거리는 소리조차도 곧 펼쳐질 일을 방해할까봐 망설이는 듯했죠. 거대한 LED 벽에는 흰색 글씨로 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시나리오, 한국은 72시간 동안 모든 방산 수출을 중단합니다. 미국 대표단의 집단적인 웃음소리, 불신반, 오만반이었습니다. 72시간?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고작 3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차트와 그래프가 붕괴하는 스카이라인처럼 계단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포격 준비도 마이너스 68%, 미사일 정확도 마이너스 54%, 레이더 동기화, 치명적인 실패. 웃음소리가 사라지는데 단 1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에서 생중계되는 CNN의 앵커는 문장 중간에 말을 더듬었어요. 우리는 여러 지휘 부문에서 전례 없는 체계적 실패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적인 결과입니다. 저는 프레스 갤러리에 앉아 그들의 얼굴이 색이 바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화면에는 하나씩 유럽 기지에서 태평양 전초 기지로 경보가 번쩍이는 단위 고장이 표시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죠. 화면에 떨어지는 빨간색 막대는 상상이 아니라 미 국방부 자체의 한국에 대한 의존 로그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최혜리는 침착하고 신중하게 선두에 섰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숫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투명했고 소음을 유리처럼 가렸어요. 정밀 유도 시스템의 54%, 반동 안정기의 58%, 첨단 열 센서의 거의 70%가 한국 생산 라인에서 생산됩니다. 그것들이 멈추면 미국의 시스템은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집니다. 메이슨 장군은 세 줄 뒤에 앉아 손바닥을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그가 외쳤습니다. 아니요, 현실입니다. 민재훈이 고르게 대답했어요. 시뮬레이션은 2일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명령 맵이 붉게 빛났어요. 미사일 궤적 보정은 미터 단위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수십 미터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네바다주의 삿거리에서 실시된 시험 공격은 정밀 전쟁을 추측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목표를 127m나 빗나갔습니다. 위성의 동기화가 해제되기 시작했고 나토 야전 부대와의 통신 효율은 71%로 떨어졌어요. 수조 달러 규모의 생태계인 스마트 디펜스 네트워크 전체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한국이 한 일은 고작 수출을 중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최혜리는 또 다른 슬라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 미국의 방위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현행 포병 시스템의 142개 중요 부품 중 81개는 한국 공급업체에서 생산됩니다. 12개월 이내에 37개는 대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19개는 지금 당장 전액 자금을 투자해서 연구 개발하더라도 미국 국내 제조업체에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깜박이는 선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한화의 유압 토크 보상기인 이 모듈 하나는 미국의 7,600개의 호이터에 존재합니다. 이 모듈이 없으면 4라운드 후 반동이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사의 M109A7 자주포는 그대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홀츠는 화를 숨기려고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 협상관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재앙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반도체 지도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디지털 골격 자체에 관한 것이었죠. 해리는 방어용 AI 칩의 41%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배터리 등급 양극재의 33%, 레이더 신호 처리기의 52%, AI 유도 드론 센서의 80%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 피드를 확대했어요. 한국이 단 72시간 동안 수출을 중단해도 미국 미사일 AI의 절반은 실명하고 나머지는 청각 장애가 생깁니다. 아마 미국의 미사일은 자국의 본토를 폭격하는 대참사를 일으키겠죠. CNN은 창백해 보이는 국방 분석가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그는 이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미국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펜타곤에서 누군가가 알았어야 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군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첨단 시스템을 보급, 수리, 보정 및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팡파르도 깃발 흔들기도 없이 조용히 그렇게 해왔죠. 동맹국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미국에 항해하는 모든 군함, 펄싱하는 모든 레이더, 계산하는 모든 지휘 서버, 그 안 어딘가에는 어김없이 한국 칩, 한국 센서 또는 한국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어요. 1999년부터 그녀는 한국은 미군과 연합군의 230만 대의 국방급 프로세서와 45만 개 이상의 정밀 모듈을 납품해왔습니다. 각각의 건물은 마감일, 압력 그리고 종종 귀하의 관세하에 지어졌죠. 우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건물을 지었죠.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2015년 애리조나에서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가 재설계했나요? 우리가 했어요. 괌에서 미사일 자이로가 고장났을 때 누가 재보정했나요? 우리가 했어요. 이라크에서 AI 표적 시스템이 과열되었을 때 누가 패치를 작성했나요? 우리가 작성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이 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세요. 이게 지금 동맹국을 대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뮬레이션은 3일차로 넘어갔죠. 캘리포니아의 드론 시험장이 오프라인 상태이고 알래스카의 미사일 방어망이 얼어붙었으며 미 해군이 자율 잠수함 통신이 80% 감소했다고 보고하는 등 전체 부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것을 아웃소싱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를 파트너십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민 협상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홀츠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영구적으로 차단한다면? 민 협상관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공기 조립 라인은 3일 이내에 멈출 것입니다. 전기차 생산량은 85% 감소하겠죠. 반도체 공장은 에칭가스와 정밀 웨이퍼를 잃게 됩니다. 위성의 조명이 하나씩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는 최종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피해 추정치 30일 동안 1조 4천억 달러. 무기도 금수 조치도 전쟁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홀츠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국의 압도적인 것처럼 보였던 힘이 사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어깨에 남아 있었는지 깨닫는 두려움이었죠.
그럼에도 민 협상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을 무력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어요. 동맹은 결코 지배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빚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평하게 유지되죠. 혜린이 노트북을 닫자 시뮬레이션의 붉은 빛이 희미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진정으로 멈춘다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공급업체를 잃는 것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균형을 잃게 되겠죠. CNN의 카메라가 그녀의 마지막 말을 포착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입소문이 났어요. 전 세계의 평론가들은 이를 반복했죠. 침묵 속에 구축되는 나라는 이제 결과를 통해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영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한된 미국 국방시설 내에서 특수계약에 따라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급여 또한 근무 시간과 일치하지 않았죠. 비자는 수리한 기계보다 더 빨리 만료되었습니다. 몽고메리 근처의 창고 단지에 도착했는데 철조망과 발전기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은 한 한국인 남자가 영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신분증에는 회사 로고가 없고 일련 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그가 자기소개를 했을 때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이름을 쓰지 말고 그냥 제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내부는 유압펌프, 반동실, 센서를 겨냥한 포병 부품들이 바닥에 줄지어 있었고 모두 한국어로 조용히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남성은 거대한 총기 마운트에 볼트를 조이며 우리는 미국 방위 산업의 유령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미국 내의 모든 총이 멈추죠. 저는 이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미국 포병 시스템에 사용되는 정밀 부품의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허, 보고서, 심지어 사진에 등장하는 것이 금지된 임시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자는 매 6개월마다 갱신되었지만 기여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죠. 한 한국인 남성은 손톱보다 작지만 무기의 정확성에 중요한 프로토타입 스테빌라이저 칩을 보여주더군요. 미국은 이것이 기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든 저희까지도 전부 기밀로 분류하더군요. 근무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주 6일, 12시간 교대 근무. 초과 근무 수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근무했는지 물었더니 대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제이는 완성된 회로 기판을 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또 다른 한국인은 우리는 직함이 없습니다. 결과만이 있을 뿐이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라베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애리조나, 텍사스, 조지아에서 비슷한 시설을 발견했는데 각각은 여러 겹의 미국 하청업체를 통해 계약한 소규모 한국 엔지니어 그룹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들은 미사일 자이로스코프를 보정하고 레이더 펌웨어를 테스트했으며 언젠가 유럽을 통과할 탱크용 반동 댐퍼를 재조립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헤드라인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메달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죠. 하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미국의 시스템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투손의 한 현장에서 한 미국인 감독관이 저에게 우리는 그들을 그림자 승무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휴식을 취하면 40분 안에 생산이 중단됩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같은 엔지니어들은 직원 식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배지는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임시 직원을 의미했죠. 그들은 점심시간보다 충성심이 더 빨리 사라진 것처럼 보안 훈련 중에 먼저 건물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아프게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박성호라는 한국인 기술자가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화재 제어 칩을 재조정하는 19시간 교대 근무 후 쓰러진 거였어요. 보고서에는 그의 사망 원인이 과잉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꽃을 보냈지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죠. 그가 완성한 시스템에 대한 최종 특허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인 관리자 3명이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들이 그의 이름을 기록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이 아닌 사람은 발명가가 될 수 없다. 라는 대답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몽고메리 외곽의 작은 묘지에 그를 묻었습니다. 저는 문득 미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나이 많은 엔지니어 이현수 씨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심 시스템을 만들고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없으면 미국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음에도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쫓겨날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안경을 닦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한국인은 늘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모님도 조상들도 전부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는 민족이거든요. 한 내부 고발자가 내부 문서를 유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첨단 미 포병의 유지 보수 작업의 62%가 한국 인력이나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즉, 한국인 엔지니어가 없으면 미국은 끝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거였고 미국조차 이를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 사실이 전 세계에 공개되자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댓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공로를 인정받는 동안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지었어요. 진정한 애국자들은 결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조차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기록에 내일 한국 기술자들이 작업을 중단하면 일주일 안에 포병 네트워크가 고장날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과장이 아니라 산술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라고 속삭였죠. 그때 저는 한국인들을 묶어두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조용한 자부심, 그들은 용병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한 계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가 촬영하지 않은 곳에서 정밀함과 지구력의 전쟁을 벌이는 보이지 않는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렇듯 협상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가자 트럼프는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내 충격적인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존 노 신임 미국 국방부 인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목을 가다듬고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측정되었지만 무겁게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중국을 저지할 수 있고 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천둥소리 같았어요. 카메라가 한국 대표단을 확대해서 비췄는데 그들은 차분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서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글로벌 피드를 향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강하다면 그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중국도 견제하게끔 합시다. 홀은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협상이었나요? 아니면 공개 재판이었나요? 한 프랑스 특파원이 이건 외교가 아니라 연극이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조용히 웃었고 중국 기자단은 격렬하게 타이핑을 시작하며 헤드라인에 미국이 한국을 중국에 밀어붙인다 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민재훈 협상관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노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저 목소리 톤을 조절하고 희미한 미소로 카메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대통령님, 그는 한국의 최우선 임무는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막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중국을 저지하라고 하지만 지리, 경제, 현실은 우리를 묶는 것과 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느리게 움직이는 연기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어요. 우리는 중국과 연간 3,1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동아시아 공급망의 절반이 침몰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늘은 중국을 오가는데 비행시간이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는, 우리 국민은 중국과 같은 계절풍 속에서 살고 있죠. 중국 봉쇄를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가혹합니다. 트럼프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럼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 협상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봉쇄하려면 우리 자신의 절반을 억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공격이 확산되는 동안 한 번도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조용히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중요성과 헌신이 달려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최혜린 국장에게 미묘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자 대표단 뒤에 화면이 살아났어요. 선, 데이터 피드, 레이더 네트워크, 위성 아크로 소용돌이치는 태평양의 이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막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선에서 한국은 늘 미국에 협력했죠. 지도는 남중국해를 확대했습니다. 작은 신호가 깜빡이며 모든 배와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었습니다. 이 피드는 대전과 제주에서 작전 중인 한국 방위 관측망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2.1m의 정확도로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괌, 오키나와 및 그 밖의 연합군 작전도 지원하죠. 놀란 신음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미 해군 장교가 다른 해군 장교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위성보다 해상도가 더 좋은걸요? 한국은 대체 어느 틈에 저런 기술을 개발했던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화 유지라고 불렀죠. 존노는 이제 거의 방어적인 자세로 다시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인도 태평양 연합을 이끌 수도 있겠죠. 민 협상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더십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움직임은 연쇄 반응이며 한국은 70년 동안 두 개의 지각판 사이에서 깨지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나라들 옆에서도 살아남고 번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번역가도 채울 수 없는 멈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소리치는 초강대국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제 그들은 소리보다 무거운 무게로 작은 나라가 조용히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프레스 갤러리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격렬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트럼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요. 트럼프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책임은 소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인내로 측정됩니다. 지역 무역에서 철수할 때, 태평양 공급망이 불안정할 때,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비행할 때 항상 한국이 선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용을 구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조용히 헌신했을 뿐입니다. 그때 최혜리는 다른 키를 눌렀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물류 데이터 라이닝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 경로들 보이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것들은 반도체 출하, 배터리 코어, 정밀 모듈입니다. 방위 물류의 27%가 한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단되면 43개의 미국 방위산업체가 가동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건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이건 파트너십입니다. 트럼프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권력마저 침묵시켰던 거였죠. 민 협상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때 비판했던 것과 같은 보복을 촉발하지 않고는 중국을 공개적으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를 기억하시나요, 대통령님? 우리는 미사일 한 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200억 달러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수천 개의 한국 중소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죠.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동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홀은 다시 가만히 쓰러졌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자리를 옮기고 유럽 참관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국 관리들은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등 카메라가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민 협상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배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 옆에 사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용을 찌르고 불에 타지 않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전략은 불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의 반사적인 어조로 메인 방송 카메라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재 집행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주도했죠. 소말리아 등 해적 행위에 맞서기를 주저하셨을 때 우리는 먼저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산업이 뒤처졌을 때 우리는 여전히 미사일, 레이더,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충성심이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할까요? 트럼프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최혜리는 온화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기를 개항하여 자신의 위치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레이더 펄스, 발사하는 모든 중계위성, 생산하는 모든 암호화 칩은 모두 같은 진실을 뒷받침하거든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때에도 한국은 안정성 보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면서 뒤에 있던 화면이 다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위협이 아닌 방패로 한국의 감시선이 겹쳐진 희미한 중국 해안선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기자들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쳐다보았습니다. 한 BBC 기자는 그들은 내내 조용한 수호자였습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트럼프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미국이 빚진 것처럼 들리네요. 민 협상관의 대답은 즉시 나왔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헌신과 믿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의 평화를 빚지고 있죠. 거기에는 반항이 아니라 도덕적 명확성이 있었습니다. 번역이 필요 없는 종류였습니다. 박수는 거의 불확실한 듯 부드럽게 시작되다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 장교들마저 박수를 치기도 했죠. 밖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국가들을 능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껏 존재했던 인물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무너지면 자신도 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억지까지 써가면서 한국을 밀어붙였어요. 아무튼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주한미군을 집으로 다시 데려올 것입니다. 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동안 카메라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군들은 긴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CNN의 라이브 티커는 문장 중간에 비틀거리며 이 사건을 속보로 분류할지 외교적 붕괴로 분류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맹을 폭발시키고 있어요. 라이브로 말입니다. 트럼프는 모든 얼굴에 가해지는 충격에 만족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 봅시다. 그는 패닉을 예상하며 한국 대표단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너무나도 태연했어요. 민재훈 협상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펜은 손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최혜린 국장은 노트북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작할까요? 민 협상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들에게 독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그들 뒤에 있는 거대한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잠시 동안 전 세계는 코드, 데이터 스트림, 지도의 선과 같은 검은 인터페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홀로그램 투사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실시간 군사 작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민 협상관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율 AI 지휘 네트워크인 K 지휘 시스템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찡그렸습니다. 시뮬레이션? 최혜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대통령님. 실시간 작전입니다. 지도는 동해를 확대했습니다. 드론, 선박, 항공기, 위성 등 점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몇 초마다 파란빛의 선이 이를 연결하여 살아있는 신경망을 만들었죠. 레이더, 소나, 우주 기반 관측 장치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통합되는 피드가 표시되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최혜리는 강로드는 93억 개의 전투 데이터 세트로 훈련된 공유 알고리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 어떤 인간 명령 체인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지켜보던 국방부 관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마이크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접건, 우리 합동 전투 클라우드보다 빠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가상의 미사일이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공격이 완료되기도 전에 AI는 2개의 요격기를 재배치하고 유도 시스템을 잠그고 미끼 드론을 배치했는데 모두 1.8초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대응과 반격이었죠. 그건 미국의 시스템. 아니, 개선된 건가요? 한 미국 장군이 속삭였습니다. 최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K사령부는 원래 미국의 다중 도메인 전투 네트워크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적응형 학습을 사용하여 재구성했죠. 이제 미국의 것보다 43% 더 빠른 응답률과 99.7%의 작동 정확도로 실행됩니다.
트럼프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민 협상관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우리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죠. 주한미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 덕분에 배웠어요. 당신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희생하며 그간의 우정을 전부 부정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주한미군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기술력을 갈고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시뮬레이션은 다시 확장되어 이제 대륙별 커버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제주에서 DMZ까지 네트워크는 전기 신경계처럼 반짝였어요. 민 협상관은 이것이 한국의 50년간의 생존 기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성을 살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위성을 만들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살 수 없을 때는 지하의 서버를 구축했죠. 자원이 없을 때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1960년대 한국의 흑백 영상, 진흙밭을 가로지르는 농부들, 촛불에 라디오 부품을 조립하는 학생들, 얼어붙은 조선소에서 부품을 납땜하는 엔지니어 등 시각적 타임라인이 화면에 재생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레이션은 민 협상관의 차분한 목소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 나라에 굶주림과 희망만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영향력도 없었죠.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손만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크린은 서울의 디지털 스카이라인, 인공지능 연구소, 자율지휘센터의 이미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손들은 이제 초당 10억 개의 계산을 하는 기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세계 최고의 코더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싸웠던 군인들의 아들들은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를 보호하죠. 방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최혜리는 시스템의 수출 잠재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데이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산업입니다. 한국의 AI 사령부 기술은 현재 국제 계약에서 84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년 AI 방산 수출은 26%씩 증가하고 있죠. 폴란드의 미사일 방어부터 UAE의 사이버 사령부에 이르기까지 이미 14개의 해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에 대한 수출은 우리가 차세대 연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미국이 철수를 선택한다고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할 것입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테이블에 손을 부딪혔습니다. 그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지금 미국과 경쟁해 보겠다는 건가요? 민 협상관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대통령님.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예측할 수 없는 자국 우선주의는 성장이 가장 진정한 존중의 형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측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AI 명령은 31만 2천 개의 전장 센서와 연동되어 노드당 0.4초 이내의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했어요. 민 협상관은 당신은 동맹을 돈으로 측정하지만 그 밀리초 안에 수많은 군인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밀리초 단위로 측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회의적이었던 외신 기자들은 이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 기자는 학생이 선생님을 뛰어넘었다. 라고 속삭였어요. CNN의 하위 3분의 1 배너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한국의 AI 국방력, 펜타곤 시스템을 능가하다. 트럼프는 눈에 띄게 흔들리며 물러섰습니다. 전 세계는 반란이 아니라 역량이라는 진정한 독립의 모습을 방금 보았습니다. 민 협상관은 마지막 키 하나를 누르며 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홀로그램은 밝은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작전입니다. 허가도 개입도 사과도 필요 없는 지휘 체계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시 상황이 닥친다면 이제 한국은 미국의 작전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나갔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내민 증거 앞에 이제 그들의 말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죠. 트럼프는 자신이 패배를 했다는 것을 직감했음에도 여전히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웠습니다. 생방송 카메라가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당신들은 자율성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대가를 치르세요. 자신을 방어하세요.
멋진 시스템과 인공지능 장난감이 있으니 계속하세요. 미국 방패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의 어조는 더 이상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발이었죠. 그럼에도 민 협상관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전에도 여러 번 위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트럼프의 조롱하는 말 뒤에는 세계가 아직 큰 소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되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이 걸어나간다고 위협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걸어가면 한국은 2개의 핵보유국을 마주하고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북한이 발사하면 미국이 압도적인 핵무력으로 보복하겠다는 약속인 확장 억지력을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한 후에도 같은 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어 굴러가면서 보장은 무기 선적 지원과 외교 성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방안의 모든 한국 전략가들을 괴롭혔어요.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엘브리지 콜빈이 했던 말이 협상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렸죠. 그는 분명 미국은 한국이 자위권을 향한 길을 지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제대로 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죠. 핵능력. 미국은 한국의 그 족쇄를 풀어준 것인가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콜빈은 이어서 한국은 규율, 안정성, 책임감이 입증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면 이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도 갖춰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떠올랐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관리가 한국 국방계획가들이 수년 동안 속삭였던 핵 주권 논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민 협상관은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들이 한국에 대한 핵무기 개발을 허가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가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화면에 동아시아의 억지력 불균형을 보여주는 상세한 그래프인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약 60개의 작전 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400개 이상의 작전 탄두를 보유하고 있죠. 러시아는 5,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0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억지력은 특권이 아닙니다. 생존 수학입니다. 차트가 다시 변경되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방위 결정 중 72%가 여전히 미국의 승인 메커니즘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 협상관은 미국이 주저하면 서울은 피를 흘립니다. 미 국방부가 지원하면 부산은 불타오릅니다. 그것은 동맹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비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찡그렸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원하시나요? 그게 다인가요? 민 협상관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의 손가락이 버튼 위를 맴도는 것에 달려있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인내심입니다. 승인의 속삭임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회의적이었던 외신 기자들조차도 원초적인 논리를 파악하는 듯했죠. 한국은 기술, 자원, 교육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허가였고 어쩌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최혜린 국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숫자로 이야기해봅시다. 라고 그녀는 말하더군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 핵지휘 체계에 사용되는 전 세계 디램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미사일 유도 장치 내부의 프로세서를 설계하죠. 연합군 방어 배터리의 70%의 리튬 부품을 공급합니다. 심지어 F-35의 표적 카메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독자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내일 우리 부품이 사라진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베를린에 이르는 모든 발사 플랫폼이 사라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한국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서는 안 될까요?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턱이 조여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민 협상관은 한국의 에너지 프로그램은 평화적인 핵능력의 토대를 조용히 구축했습니다. 우리 원자로는 4세대 모듈식이며 수출로서 우수함이 입증되었죠. 민간 전력을 위해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세계가 강제로 손을 내밀면 생존을 위해 풍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데이터는 스스로를 대변했거든요. 그녀 뒤에 화면이 깜빡였다가 한국의 모듈형 마이크로 원자로인 HNR-25라는 이름에 작고 반짝이는 캡슐의 도식인 가장 냉소적인 기자들조차 침묵시키는 이미지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수익 원자력 시스템입니다. 3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잠수함이 급유 없이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죠. 탄소 배출 제로, 멜트다운 위험 제로, 재활용 토륨 연료를 사용합니다. 세단보다 작고 F-16 엔진보다 가볍죠. 즉,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트럼프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래요. 한국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녀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군사용으로 재구성하면 억제 수준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성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헐떡이는 소리가 홀 전체에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건가요? 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위협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을을 밝히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 없는 기술은 다른 사람의 무기가 된다는 교훈을 전 세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이동하면서 한국의 차세대 전략 미사일인 현무5B의 이미지가 홀로그램으로 완벽하게 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파괴 무기가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억제 무기입니다. 정밀도는 99.9%입니다. 페이로드는 테니스 코트보다 작은 오차 범위로 3,0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죠. 인공위성과 연계된 궤도 AI를 통해 육지, 바다 또는 극궤도 아래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오작동하지도 않죠. 그리고 전적으로 한국의 알고리즘, 칩, 추진 시스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된 것이죠. 화면이 확대되어 데이터 오버레이가 드러났습니다. 해리는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했을 때 전 세계가 망설였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투자했습니다. 정밀 방위, 에너지 자급자족, 지속 가능한 억지력에 247조 원을 투자했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폴란드, 체코, UAE에 원자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첨단 원자력 시스템 분야의 수출 가치는 작년에만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정성을 수출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연료 1kg당 메가와트 출력인 전 세계 원자력 효율을 비교한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92%의 효율로 미국 65%, 프랑스 59%, 러시아 54%를 크게 앞질렀어요. 우리 원자로는 건설 속도가 빠르고 운영이 깔끔하며 의도적인 개조 없이는 무기화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점입니다. 두려움 없이 전력을 생산하죠. 트럼프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은 이미 우리를 능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감정이 없었어요.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그려냈죠. 현재 인프라만 있으면 한국은 6개월 이내에 핵분열 가능한 물질을 생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탄두를 조립하여 기존 운반 시스템에 즉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이미 사거리가 3,000km를 넘었고 정밀도는 2m 이내였습니다. 그 함의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0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이터의 한 기자는 그들은 이미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빠진 것은 핵심뿐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민 협상관은 청중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이것은 야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술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경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꽃놀이가 아닌 공습 훈련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억지력이 힘이라면 인내와 규율, 희생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는 1990년대 5조 원에서 현재 59조 원으로 증가한 한국 국방비의 실시간 차트를 지적했습니다. 그 증가의 모든 동전은 외국인 대출이 아니라 한국인 근로자들의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명이 아닌 땀으로 힘들게 힘을 키웠습니다. 트럼프의 고문이 그에게 기울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빛의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잠재적 억지력의 고리인 화면 속 빛나는 지도를 응시했어요. 그는 거의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그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민 협상관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분단된 국가, 핵 이웃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기대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님. 의존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선이 깊이 닿았습니다. 미국의 지배력을 방어하러 온 미국 장교들조차도 시선을 낮췄습니다. 해리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산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역사는 약속이 조약보다 더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작은 나라도 여전히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뒷줄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복도가 울릴 때까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카메라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설명하는 국가의 모습을 생중계로 포착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죠. 트럼프는 한국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결국 한국의 핵권한마저 넘겨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력한 국가며 미국마저 의존하게 만들 정도의 나라이므로 핵무기를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었죠. 결국 이번 협상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된 국가였던 한국만이의 엄청난 승리와 이익을 독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